네, 이번 시간에 여전히 3장의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3장을 쭉 다루면서 지금 계속 질량 보존, 그리고 운동량 방정식, F는 MA를 표현하는 운동량 방정식에 이어서 어, 운동량 방정식은 직선 운동에 대한 관계식이라면 각운동량 방정식은 회전 운동에 대한 관계식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듯이 이 회전 운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회전의 중심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운동량 방정식 적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 F는 MA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전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들, 자, 즉 어떤 회전 운동을 할 때 결국에는 모든 물체는 순간적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속도라는 게 이 각속도와 연관되어 있고, 또 이 원운동이라고 치면 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어, 각 가속도는 각 가속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멘트, 우리가 잘 아는 모멘트라는 게 어떤 돌림힘, 우리말로 돌림힘이라고 하죠. 어떤 힘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만들어지는 돌림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의미로 모멘트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량, 리니어 모멘텀을 MV라고 하듯이 여기에 특정 거리만큼 떨어져서 운동량이 작용하면 각운동량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 밑에 써보면 F라는 놈은 결국엔 DT분의 DMV. 자, 선형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이 결국 힘과 동일하다. 즉 힘이 작용하면 선형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고, 마찬가지로 모먼트는 I 오메가로 표현된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R 곱하기 MV라는 얘기는 결국에 I 오메가로 표현되고, 각 운동량은 결국에 총합으로서 표현되는 거죠. 어느 질점이라면 RMV로 표현될 텐데, 그게 어떤 질량의 분포가 균질하지, 그러니까 어느 한 점으로 주어져 있지 않고 넓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다면 그것들의 최종적인 총 효과가 I 알파로 표현된다는 것이고, 각운동량 입장에서 보면 I 오메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I를 우리가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고, 그래서 두 개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운동량에 대해서 어떤 유체 시스템에 회전력, 즉 모멘트가 작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와 같이 각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이 각운동량의 변화량이 우리가 그냥 스테디 플로에 표현하면 RM.V의 아웃과 인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모멘트가. 결국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래처럼 이와 같이 어떤 관을 통해서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입구로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입구로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는 힘과 Fy, Fx가 작용할 뿐만 아니고 모먼트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즉 유체의 속도 벡터가 바뀌었다. 자, 입구가 요 A점이라면 A점에서는 Y방향으로 유체가 들어왔는데, 그죠? 나가는 곳, 출구에서는 X방향으로 유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속도 벡터가 바뀌었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모먼트, 이 유출입되는 각 운동량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이 모먼트를 발생했다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놈이 지지되어 있지 않다면 회전을 하겠죠. 근데 지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바닥면이 이 파이프에
모멘트를 작용시켜주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죠? 지지되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속도로 유동이 뿜어져 나가게 되면 여기에 회전 모멘트가 발생해서 얘는 회전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계산 자체도 여러분들이 과제나 숙제나 뭐 이런 거 할 때 계산 자체도 요 원칙에 따라서 벡터를 정확하게 그리고 R 벡터, V 벡터를 정확하게 그리고 M 다트는 결국 뭐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질량 보존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죠. 또 속도 벡터는 이 모멘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선형 운동량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예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이제 에너지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 에너지가 미케니컬 에너지라고 해서 압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 2분의 그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유체가 가지고 있는 유체의 총 에너지는 뭐 thermal 열 에너지 하고 mechanical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체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를 합해서 우리는 총 엔탈피라고 부른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생각이고 효율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건 효율이 결국엔 투입된 에너지에 비해서 얘가 목적에 따라서 그죠? 만약에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면 얼만큼의 열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쓰는 목적에 따라서 효율의 정의는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결국 효율이 좋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즉 우리가 목적하지 않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것이 효율을 증가시키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얘기는 이 에너지 이케이션입니다. 에너지 이케이션은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 뭡니까?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여기에 열이 주어지고 어떤 일을 했다고 쳤을 때 총 이 시스템 안에 총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주어진 열과 주어진 일의 차와 균형을 이룬다. 즉 우리가 말은 에너지, 열, 일 이렇게 용어를 달리해서 사용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얘들은 다 그냥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유체 시스템에 적용을 하려면 단위 시간당 개념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총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주어진 열과 일의 차이와 같다. 그리고 이 네트라는 것은 들어온 것과 나간 거의 차겠죠, 그죠? 그럼 네트 우리말로 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트 에너지, 네트 히트 트랜스퍼, 열 전달, 열이 얼만큼 전달됐는지 요 둘의 차만큼이 총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식을 Q 다트 네트 W 다트 네트는 시스템의 총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건데 요거는 dt분의 d 질량 곱하기 내부 에너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놈은
총 내부 운동, 총 내부 에너지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컨트롤 볼륨과 컨트롤 서피스로 우리가 식을 표현해 보면 이게 있고 로 d 부피에 대한 적분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이놈이 유출입되는 것이죠. ET 곱하기 dm 다트 식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ET라는 놈이 뭐냐? 이 놈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이 내부 에너지는 열 에너지는 우리가 CVT 뭐 이렇게 순수하게 열적인 에너지만을 표현하는 게 이제 정적 비열이 되고, 그죠? 이거 더하기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될 겁니다. 이놈을 우리가 총 토탈 인터널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남은 일은 이 열과 일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죠. 열은 아주 명쾌한데, 그죠? 뭐 히터가 주변에 있다든지, 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에 주어지는 히트 트랜스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전도, 컨덕션이 있고, 전도는 뭡니까? 온도 차가 있으면 열의 흐름이 발생한다. 그죠? 저 유리 창문이 있습니다. 이제 추워졌죠? 내 방 안에 온도가 뭐 30도고 창밖의 온도가 10도입니다. 그러면 방 안에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죠? 우리가 열이라고 하면 뜨거움이 기준이니까 열이 많다는 것은 온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도 차로 인해서 어떤 열의 전달이 발생할 때 이걸 전도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대류가 있죠. 대류는 영어로 convection이라고 부릅니다. 대류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럼 이 에어컨에 차가운 공기가 방 안 전체로 전달이 되죠. 유체 흐름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 이것을 대류라고 부릅니다. 찬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해졌다 라고 하면 대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대류는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입하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서피스에 출입구가 생긴 거죠. 그럼 거기로 찬 공기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결국 대류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 현상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복사가 있죠. 복사는 radiation. 복사는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에서부터 지구에 햇볕이 옵니다. 이 햇볕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빈 공간에 뭐 무슨 물질이 차 있습니까? 온도 차로 물질을 통해 전달되는 건가요? 또는 뭐 에어컨처럼 태양풍을 통해서 뜨거운 태양 입자가 지구에 도달해서 전달되는 것인가요? 그거 아니죠. 태양빛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전자기적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서 이 지구상의 어떤 물체의 전자기적 에너지 상태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열이 주어지는 게 복사입니다. 그리고 이 복사 원리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집에 전자레인지죠. 그죠? 전자레인지는 이렇게 딱 막아놔도, 그죠? 그 전자기파, 즉 전자레인지의 전자기파가 물질 내부에
습기를 높인다든지 물질 자체를 진동시켜 가지고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걸 통해서 가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음식물이 일종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스템이 열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유체에도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전도가 있다든지 복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어, 열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대류는 이 지배 방정식 안에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관계식이 결국 대류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이 일은 우리가 앞에서도 약간 다뤄봤지만 크게 보면 전기적인 에너지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팬을 이렇게 구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 에너지가 생성돼 가지고 자동차 축을 회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의 일들을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축력이라고 부릅니다. 샤프트워 어떤 축을 통해서 그죠? 회전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뭐 피스톤을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샤프트를 이용하는 어떤 일.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어떤 일을 어떤 기계 장치가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이 이 프레셔 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피스톤 문제도 생각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두 개의 박스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밀폐된 놈이고 하나는 처음에 부피는 똑같았는데 여기에 이런 피스톤처럼 움직일 수 있는 놈이 됩니다. 처음에 똑같은 부피가 있었는데 여기에다 히터를 달아가지고 그러면 뭐 에너지 관계식을 생각해 보면 이 열을 가해주고 어떤 일을 했다는 만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이 박스 안에 공기는 내부 에너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크게 기계적 내부 에너지의 이 유체 입자가 어떤 속도를 갖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에 이놈은 통칭해서 열 에너지로 내부의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internal 에너지 우리가 그냥 internal 에너지라고 하면 이거는 물질 어떤 유체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열 에너지에 해당되겠죠. 그걸 좀 더 히트하면 Q하고 헷갈리니까 thermal 열적인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 놈을 나타내는 척도가 온도죠. 그리고 그 비례상수가 정적 비열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국 여기서 두 A와 B에 가해지는 델타 Q는 똑같이 주어지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러면 A와 B의 온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주면 이놈은 외부에 지금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델타 W가 0입니다. 즉 일을 어디에도 지금 일을 해주지 않은 거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어진 일이 자 기본적으로 열이 주어지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공기의 P는 rho RT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B 내부에 있는 A 같은 경우엔 내부의 밀도가 일정하죠. 공기의 질량이 A나 B나 똑같을 겁니다. 근데 부피가 A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무조건 올라가죠. B도 기본적으로 만약 순간적으로 압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압력이 올라갔는데 바깥쪽에 처음에는 대기압하고 같은 상태로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압력이 아래쪽에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니까 대기압은 바뀌지 않는데 아래쪽 압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피스톤은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열을 가해서 저 위쪽에 있는 벽이 서서히 위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어, 결국에는 주변의 대기압과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도록 균형을 맞추는 상태로 이 위에 뚜껑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상태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밀도는 낮아지겠죠. 그죠? 밀도는 낮아질 거고. 자, 그런데 어쨌든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면서 저 위에 있는 벽을 그죠? 움직이게 만들었죠. 결국엔. 우리가 그런 걸 피스톤이라고 부릅니다. 내부의 벽이라고 했지만 이 피스톤이 움직였습니다. 이 피스톤이 어떤 거리만큼 위로 쭉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압력차죠. 즉 압력이 힘을 가해줘 가지고 위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일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공기 내부의 힘이 어떤 거리만큼 움직여서 일을 해줬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델타 W가 양수가 될 겁니다. 그죠? 외부의 일을 해줬으니까. 자, 델타 Q는 똑같은데 A는 델타 W가 0이고 B는 델타 W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E를 비교해 보면 A와 A에 비해서 B의 내부 에너지가 더 작겠죠. 그죠? 내부 에너지가 더 작게 결국 남아있게 되니까 결국 온도는 B가 더 낮게 될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유체가 어떤 시스템의 운동, 일을 해주게 되면 그 어떤 압력의 변화가 있으면 결국 그 압력의 차만큼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압력이 하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크기를 이제 구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거는 뭐 아래로 내려오는 속도가 아래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푼 문제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고 이 피스톤이 델타 DS만큼 움직였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피스톤이 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합니까? 일이라는 것은 결국 작용하는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F는 압력이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압력 곱하기 면적하면 결국 이 안에 있는 가스, 공기가 이 피스톤에 작용한 힘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1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 DS를 곱한 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운더리, 즉 요 피스톤을 통해서 외부에다가 피스톤에다 해준 1이라는 것은 결국 압력 곱하기 면적 곱하기 움직인 거리가 될 겁니다. 그 우리는 에너지 이케이션을 지금 단위 시간당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결국 단위 시간당 압력이 한 1이라는 것은 위에서 구한 식의 단위 시간당 양과 같고 그래서 dt로 양변을 PADS를 나누면 ds 오버 dt가 뭡니까? 결국 저 피스톤이 움직이는 속도죠. 그래서 결국 한 일은 PAV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면이 있을 때 지금은 앞에서는 피스톤이 움직였는데 우리가 이걸 유체 자체가 어떤 압력을 가지고 DS만큼 움직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자, 이 면적 DA라는 요소에 이 압력은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할 텐데 유체가 어떤 속도 벡터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죠. 압력은 정의에 따라서 면에 수직한데 유체의 속도는 면과 수직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일은 결국 일이라는 놈은 힘과 W는 움직임 변이의 내적으로 정의가 되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W 닷라는 놈도 결국에는 힘과 그죠? 힘과 속도의 내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둘을 내적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F는 압력 곱하기 그죠? 면의 방향. 면의 방향이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노멀 벡터 dA가 될 테고 이놈을 속도 벡터랑 내정하니까 압력 곱하기 속도 벡터 노멀 벡터 d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압력이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노멀 속도 면적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속도를 가지고 어떤 압력을 가지고 유체가 흘러간다는 것은 이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연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계속 일을 어딘가 밖으로 해주고 있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사실 근본적 같은 문제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체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유체의 표면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놈은 바깥에다 어떤 그만큼 압력이 그만큼 일을 해줬다는 의미가 되고 들어온다는 것은 밖에 어떤 유동이 이 시스템 안으로 어떤 일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을 크게 우린 두 개로 W 닷트 네트는 결국 이 W 닷트 프레셔가 한 일하고 어떤 샤프트가 한 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렘에 따라 아까 식을 정리를 했었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인력학 제1법칙을 나타내는 식이고 Q 닷트 네트, W 닷트 넷이 시스템의 총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는 것이고 이걸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풀어낸 것입니다. 그죠? 근데 조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이 네트 일이라는 것은 샤프트 일과 압력 일 이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놈은 뭐 형태가 각기 다 다르게 되니까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지만 압력이 한 일은 앞에서 유도했듯이 압력 곱하기 수직 방향 속도 면적을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다 썸한 양과 동일하게 주어지겠죠.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속도 방향과 거꾸로기 때문이죠. 그죠?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왕 항상 흐름이 있는 어떤 유체에는 압력이 항상 존재하고 그놈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입되는 양이니까 그만큼을 싹 빼가지고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적분으로 옮겨 써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이 이쪽에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로분의 P가 하나 더 붙게 되는 것이죠. 여기 로를 뺐으니까 그죠? 압력 1을 요 오른쪽으로 넘겨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컨트롤 볼륨이 있고 여기에 m닷가 들어오고 또 m닷가 나갑니다. 그럼 이놈이 결국에는 로분의 P 더하기 E라는 에너지를 들고 오거나 들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 E라는 놈은 이 흐르는 유체가 뜨거운 게 들어왔다가 뜨거운 게 나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열 에너지, thermal 에너지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즉 어떤 속도를 갖고 있는 놈이 빠르게 들어왔다 느리게 나갈 수도 있고, 느리게 들어왔다 빠르게 나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위치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인터널 에너지인데 실제로 저 유동의 요걸 이제 토탈
internal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어떤 유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 총 내부 에너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압력 일도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있는 어떤 m가 있다면, 유체 흐름이 있다면 거기에 그 흐름이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H로 표현합니다. 이 H를 엔탈피라고 하고 우리말로도 그냥 엔탈피라고 부릅니다. 이 H는 컨트롤 볼륨의 토탈 인터널 에너지에다가 로우분의 P가 더해져 있는 놈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미 토탈 인터널 에너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토탈 엔탈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반영해서 정의를 다시 해보면 그냥 어떤 가스에 대해서 인터널 내부 에너지는 뭐 E로 쓰든 어떤 사람은 U로 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호는 중요하지 않고 인터널 에너지는 열 에너지 더하기 그냥 중력은 지금 위치 에너지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각해도 되고 자, 빼고 생각하면 깔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토탈은 좀 이따 쓰고 여기에 엔탈피 H는 CVT 플러스 즉 인터널 에너지에다가 로우분의 P를 더한 즉 압력 에너지를 더한 놈을 엔탈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토탈이 붙었다. 총 내부 에너지 토탈 인터널 에너지는 이 T라고 쓰기도 하고 대문자를 쓰기도 합니다. 토탈이라는 의미에서 토탈은 뭐냐면 이 인터널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놈입니다. 마찬가지로 토탈 엔탈피는 HT라 쓰고 이건 엔탈피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압력 에너지는 결국 압력이 작용해서 어떤 속도 V에 유체 흐름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놈이죠. 속도가 없다면, 즉 유체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압력 N1 자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인터널 에너지의 개념은 멈춰있는 어떤 유체의 에너지를 의미하고 토탈 지금 엔탈피라는 개념은 움직이는 인터널 에너지는 멈춰있는 놈, 정지 상태의 어떤 유체고 엔탈피는 어떤 흐름이 있을 때 그 흐름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를 더한 놈을 토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토탈 엔탈피라는 놈이 결국 어떤 흘러가는 어떤 유체가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CVT 더하기 로분의 P 더하기 2분의 V제곱 더하기 위치 에너지 요렇게 요 네 가지 자, 흐름이 있는 어떤 유체가 갖고 있는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첫 번째로 열 에너지, 즉 그 흐름에 어떤 열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압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계 장치를 내가 어떻게 설계하느냐, 즉 이 유체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총 엔탈피랑 나가는 총 엔탈피에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뭐 유체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압력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온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장치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탈 엔탈피를 여러분들이 이 엔탈피라는 개념은 열과 관계된 모든 종류의 수업이나 내용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의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좀 더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써보게 되면 뭐 매스 컨저베이션이나 선형 운동량 방정식이나 뭐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썸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Qnet, Wnet 여기는 사실 더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놈은 컨트롤 볼륨의 총 총 내부 에너지. 이때 E는 토탈 인터널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토탈 인터널 에너지에다가 로우분의 P를 더한 놈이 뭡니까? 이 놈이 토탈 엔탈피가 되는 것이죠. 즉 컨트롤 볼륨의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질량 유량이 있을 때 그 흐름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를 토탈 엔탈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로분의 P 더하기 E 또는 그냥 이걸 그냥 HT로 기억하셔도 되겠죠. 그죠? 여기에 위에 있듯이 그래서 요 놈이 요 네 가지 형태 로분의 P 더하기 U 여기선 U가 뭐가 되겠습니까? U는 CVT로 표현되게 되겠죠. 열 에너지를 말할 것입니다. 그죠? 로분의 P 더하기 U 더하기 2분의 V제곱 GZ가 어떤 나가는 양, 들어오는 양, 그리고 컨트롤 볼륨의 변화량 얘와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에너지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연력학에서 했을 텐데 이 내부 에너지를 CVT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 CV를 온도에 대해서 다 적분한 양이 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CV라는 비열 계수, 비열이라는 그죠? 이놈이 결국에는 비열이라는 놈이 온도의 함수가 됩니다. 즉 온도가 바뀌면 비열, 즉 비례 상수 값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연력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CV는 온도뿐만 아니고 그죠? 압력이나 밀도의 어떤 함수로 이렇게 달리 표현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CVT라고 쓰면 아주 엄밀하게 틀린 식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너무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CV를 온도만의 함수다 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thermally perfect 하다, 열적으로 완전하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CV는 그냥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저 비열계수 값을 일정한 어떤 값이다 라고 둬도 뭐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걸 calorically perfect라고 부릅니다.
calorically perfect. 우리 뭐 칼로리 뭐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루 뭐 3,000 칼로리 뭐 할 때 그 그 캘로리입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네. 자, CV는 콘스탄트, 즉 상수값이라고 둘 때는 우리가 이런 몇 가지 단계에 걸친 가정들이 있는 것이죠. 이 thermally perfect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초음속 비행체 이런 것 같은 게 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thermally perfect한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냥 잠깐 빠져서 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는 우리가 좀 몇 가지 가정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식도 요 토탈 엔탈피만 4개의 항이 구성된다라는 걸 하면 우리가 앞에서 운동량에 대해서 했던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자, 그 스테디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 낼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모멘텀 이퀘이션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힘이 있다면 우리가 나가는 놈에 대해서 어떻게 썼습니까? m.v가 되고 마이너스 들어오는 놈에 대해서 m.v 벡터 이렇게 쓴 거하고 지금 요 에너지 이퀘이션은 그죠? q 더하기 w 뭐 이걸 더하기로 하든 마이너스로 하든 그건 뭐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확하게 열이 들어오는지 나오는지 그 기준만 정확하면 되니까요. 이 놈은 나가는 놈에 대해서 m.h 빼기 들어오는 놈에 대해서 m.h 요 캐피탈 H가 앞에서 했던 스몰 ht하고 똑같은 놈이죠. 그죠? 두 식 똑같은 식이죠. 그죠? 본질적으로 저 식 자체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는 식들은 매우 간단한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스테디 플로 그 앞에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타임 레이트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이런 스테디 플로우를 생각을 하고 요 캐피탈 H 이걸 이제 스태그네이션 엔탈피 정체 상태에서의 엔탈피 스태그네이션이 뭐냐면 속도가 0인 점 이걸 정체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정체된 점이죠. 정체점은 쉽게 말해서 속도가 0인 점을 말합니다. 그 점에서 어떤 측정한 엔탈피라는 의미가 되고 이놈이 토탈 엔탈피랑 같은 말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결국 유출입되는 토탈 엔탈피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이 에너지 방정식의 실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앞에서부터 식을 한번 살펴보면 Q 닷트 W 닷트는 DT분의 D 시스템이고 그죠? 이놈은 DT분의 D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총 에너지를 다 적분한 놈입니다. 더하기 썸으로 표현해 보면 썸이 있고 이게 나가는 놈에 대해서 m 토탈 엔탈피 마이너스 들어오는 놈에 대해서 m 토탈 엔탈피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스테디라 생각하면 그죠? 가정을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스테디라 생각하면 이 항이 없어지죠. 그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떤 열의 출입도 없다.
그저 유동이 흘러만 가는 그런 상태. 뭐 태양빛이 뭐 쬐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히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는 Q다트도 0이 되겠죠. Q다트도 0. 그 다음에 마찰을 생각하지 않는다. frictionless. 이건 조금 다른 말로 해서 점성이 없는 거죠. 마찰이 유체의 마찰은 점성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걸 영어로 INVISCID invisid라고 부릅니다. 비점성, 점성이 없는 유동, 비점성 유동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W 다트도 0이 되는 거죠. 즉 그냥 유체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유체가 외부에다 어떤 일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엔 W 다트가 0인 상태가 되겠죠. 그죠? 외부에 마찰도 없고 자 이런 상태로 식을 써보면 결국에는 모든 항이 없어지고 남는 놈은 뭐가 남습니까? 여기 out m.h 마이너스 들어오는 놈의 m.h 이 놈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컨트롤 볼륨이 이래 있을 때 들어오는 놈의 총 엔탈피하고 나가는 놈의 총 엔탈피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어떤 만약에 이게 비행기의 날개 모양입니다. 이 주변을 둘러싸는 어떤 컨트롤 볼륨을 잡아서 유동이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스테디하다고 치고 마찰도 없고 외부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 어떤 게 성립하겠습니까? M 다트 들어오는 곳에 질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들어오는 곳에 M 다트하고 나가는 곳에 M 다트가 같겠죠, 그죠? 그럼 이 식에서 어떤 게 성립됩니까? 들어오는 곳에 토탈 엔탈피하고 나가는 곳에 토탈 엔탈피가 똑같죠. 그죠? 자, 여기서 이 토탈 엔탈피를 다시 써보면 CVT 플러스 로분의 P 더하기 2분의 V제곱 더하기 GZ가 토탈 엔탈피입니다. 그죠? 즉 쉽게 말해서 이 유동이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에 토탈 엔탈피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 토탈 엔탈피가 콘스탄트 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어떤 유선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않더라도 유체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이 있죠. 그죠?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에 토탈 엔탈피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개의 양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게 이 관계식은 고속이든 고속, 저속 모두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고속 유동이 되면 밀도가 바뀌는 경우죠. 밀도가 바뀌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식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밀도가 바뀌지 않는 상태, 밀도가 일정한 그런 상태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Incompressible flow라고 하면 Incompressible flow에서는 당연히 속도가 낮고 그죠? 밀도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 온도의 변화가 매우 작습니다. 온도의 변화량이 거의 0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CVT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남는 놈이 로분의 P 플러스 2분의 V제곱 더하기 GZ가 일정하다. 이런 관계식이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이 식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결국에는 에너지 방정식의
특수한 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려면 뭐 유동이 언스테디하면 또 안 되고 또 마찰을 고려해도 안 되고 또 외부로 어떤 일을 해주거나 열전달이 있거나 이래도 안 되고 그죠? 어, 또 압축성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성립되는 게 이 베르누이 이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르누이 이케이션은 우리가 다루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성립을 하고 여기에 에너지 이케이션의 온도 변화가 있는 이 방정식일 경우에는 스트림라인을 따라서만 즉 기본적으로 아웃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이 같아야만 그죠? 요 식에서부터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이 같다. 이걸 우리는 스트림라인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죠. 스트림라인을 뚫고 나가는 어떤 유동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 어떤 스트림라인을 이렇게 그렸다 라고 하면 요 라인을 통해서 유체는 평행하게 흘러가니까 뚫고 나간 놈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우리가 컨트롤 볼륨이라고 생각해 보면 들어오는 곳 하나 나가는 곳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곳에 엔탈피하고 나가는 곳에 토탈 엔탈피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또 압축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아는 베르누이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보면 실제로 어떤 손실되는 양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더해 줄 수도 있겠죠. 마찰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어떤 에너지. 이놈도 결국엔 에너지 방정식이니까 그 에너지 방정식으로부터 여기에 어떤 항 하나가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자, 어떤 컨트롤 볼륨이 있고 컨트롤 서피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하는 게 에너지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Q 다트 플러스 W 다트가 결국 시스템의 총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일 텐데, 그죠? 그러면 컨트롤 볼륨의 어떤 에너지의 변화랑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변화의 합이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M 다트, 즉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이 가는 총 에너지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토탈 엔탈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탈 엔탈피는 유선과 같이 스트림라인과 같이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똑같다고 하면 토탈 엔탈피는 보존이 되는 것이죠. 모든 유선을 따라서. 그 중에서 또 비압축성 유동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방정식은 결국 토탈 엔탈피가 보존된다는 개념의 조금 더 특수한 형태 비압축성인 경우 그때 방정식을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이케이션과 베르누이 방정식이 동일한 방정식이다. 그리고 토탈 엔탈피 여기에서 이제 빠져 있는 식이 열 에너지의 변화죠. 그죠? 열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토탈 엔탈피가 일정하다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베르누이 이케이션은 비압축성이고, 마찰도 없어야 되고, 또 유동이 스트림라인을 따라 흘러간다. 라고 할 때, 또 더군다나 열과 일의 어떤 발생, 이런 것이 없을 때,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날개의 단면 같은 겁니다. 단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주변에 유선이 이렇게 쭉 존재하겠죠. 그죠? 그리고 날개의 표면에는 바운더리 레이어라는 물체 표면이 이래 있고, 그죠? 물체 표면이 있고, 여기 유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체 표면에는 점성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점성이 있기 때문에 물체 표면의 속도는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표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유체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이 유체의 속도는 V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0에서부터 V로 변화해야 되죠. 이와 같이 벽면으로 인해서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이런 영역을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경계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 경계층은 점성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점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 경계층이란 게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층 내부는 마찰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죠? 마찰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계층 내부에 경계층으로 인한 어떤 현상에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경계층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유선의 흐름이 바뀌고 압력 분포 이런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경계층 바깥에서는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인컴프레서블이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뭐 요 오른쪽 그림처럼 만약 이게 풍동 같은 데입니다. 윈드 터널 모델을 실험 장치에 집어넣고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벽면이 있겠죠. 그죠? 어, 이 바깥 벽면 외에 이 풍동으로 인해서 벽면에선 또 당연히 경계층이 이렇게 생겨 나오니까 베르니케이션이 성립되지 않을 거고 또 물체 표면에서 이 모델의 주변에 어떤 경계층이 생기게 될 텐입니다. 그럼 거기서도 성립되지 않겠죠, 그죠? 오히려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환풍기 팬 이런 문제죠. 그죠? 그래서 앞쪽에서 유동이 들어왔다가 그럼 이 팬은 결국에는 어떤 전기장치로 통해서 얘를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 유체에 어떤 일을 해준 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팬의 앞과 뒤에는 베르니케이션이 성립하지 못해서 일을 해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데 얘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뒤쪽부터는 또 유동이 유선 이게 하나의 유선이라고 생각하면 이 뒤쪽에는 여전히 또 똑같이 베르니케이션이 성립하겠죠. 그죠? 또 요건 요 밑에 있는 건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어떤 큰 통로가 있고 여기서 뭐 불이 붙어가지고 연기가 활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벽면 부분에는 베르니케이션 성립되지 않을 테고 여기선 또 불이 붙었으니까 Q 다트가 주어지겠죠. 이놈이 0이 아닙니다. 그죠? 그 또 이때도 베르누이 방정식은 성립하지 않겠지만 이 불이 붙은 곳 앞쪽 요 영역 또 붙은 이후의 영역 여기는 또 베르누이 관계식이 이 여기에 있는 두 지점 사이에서는 또 관계식이 성립되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성립되는 곳, 성립되지 않는 곳을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 사이에 관계들을 찾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관계, 즉 에너지 이케이션을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쓰면 에너지 이케이션은 이미 뭐 Q 다트, W 다트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꼭 경계층 내부든 외부든 상관없이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에너지 이케이션을 바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르니케이션은 실제로 압력 더하기 2분의 1 로 V죠. 위치 에너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놈이 콘스탄트니까 결국 압력과 어떤 속도 간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관계식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요런 관이 있습니다. 근데 관의 면적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여기서 유동이 들어왔습니다. V1과 이쪽으로 V2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만약에 우리가 마찰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한다고 하면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어딜까요? 요 목이 되겠죠. 그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저 관 내부의 질량 유량은 일정해야 되는데 그건 rho VA로 주어지고 그죠? m닷는 일정할 텐데 그죠? 즉 면적이 작으면 밀도는 지금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면적이 줄어들면 속도가 증가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베르누이 광쟁 모든 곳에서 압력 더하기 2분의 1 로브의 제곱이 콘스탄트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압력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낮아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런 목 지점에서 속도는 증가했지만 압력은 낮아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어떤 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압력과 속도 간의 관계를, 즉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면 압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관계식이 됩니다. 또 여기에서 보다시피 다시 한번 써보면 압력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이 콘스탄트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여기서 이 P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압,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레셔라고 하는 스태틱 프레셔라고 하고 이건 어떤 속도를 갖고 있는 놈이 갖고 있는 어떤 압력이죠. 어떻게 보면 압력 에너지와 같은 겁니다. 이 놈을 움직이는 놈이라고 해서 동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을 합쳤다고 해서 전체라고 해서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tatic pressure, dynamic pressure, 또 전압은 total pressure라고 부릅니다. 또 이 total pressure는 stagnation pressure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두 지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P1 더하기 2분의 1 로 V1의 제곱은 P2 더하기 2분의 1 로 V2의 제곱이죠. 그죠? 그런데 결국 전압, 토탈 프레셔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체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체가 흘러와가지고 속도가 0이 되는 점, 즉 유동의 속도가 없는 곳, 멈춰 있는 곳이죠. 그런 점은 당연히 물체의 앞쪽 면, 예를 들어 어떤 판이 있다. 그럼 유동이 들어와서 딱 부딪히는 이 지점은 양쪽으로 유동이 흘러가겠죠. 근데 부딪히는 수직으로 부딪히는 지점에서는 속도가 0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속도가 0인 점이다 생각하면 이 점에서는 이놈이 없죠. 동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속도가 0인 곳에서의 압력은 토탈 프레셔와 같죠. 그죠? 그래서 토탈 프레셔는 정체점에서의 압력과 동일한 겁니다. 그죠? 속도가 0인 곳에서의 압력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라고도 하고 토탈, 에너지의 토탈을 의미한다고 해서 또 토탈 프레셔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하나의 전체를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뭐 총 내부 에너지, 토탈 인터널 에너지, 또 네 가지 에너지를 다 더한 놈을 뭐라고 했습니까? 엔탈피라고 하죠. 그 토탈 엔탈피. 토탈 엔탈피는 네 가지의 에너지를 형태를 다 더한 놈이 될 겁니다. 또 토탈 프레셔 이런 말을 쓰고 그건 정체점 스태그네이션 프레셔와 개념적으로 같은 의미가 된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방정식이 굉장히 사실
원래식을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가 실용적으로 생각한다면 토탈 엔탈피가 일정한 문제 또는 이제 비압축성, 비점성 유동에 대해서는 베르노이케이션이죠. 그죠? 그러면 전압이 일정한 문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줄여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기를 생각을 합니다. 공기의 기체 상수는 287이고 CP는 뭡니까? CP는 스페시픽 히트인데 그죠? 비열인데 정압 비열이죠. 그죠? 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 앞에서 자 내부 에너지는 CVT라고 했고 그죠?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로분의 P라고 했습니다. 근데 공기의 경우에 기체의 경우에는 P는 로 RT가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 식은 내부 에너지 CVT 더하기 로분의 P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RT죠. 그죠? 이놈이 CV 더하기 R이 되고 T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탈 엔탈피도 온도에 비례하는데 그때의 비례 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P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에서 우리 앞에서 그 한쪽은 폐쇄되어 있고 그죠? 한쪽은 얘가 피스톤이 움직이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 이쪽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움직였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압,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비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P가 1003이니까 CV는 뭐겠습니까? 정적 비열, CV는 정적 비열이죠. 그죠? 정적 비열은 CP에서 R을 빼주면 얻어질 수 있는 값이죠. 그죠? 이 유동이 지금 스테딜리,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 없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터보 머신이 있습니다. 터빈 장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치가 뭔지는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는 거죠.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놈이 520kW의 일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터빈 여기에 1번 지점으로 유체 공기가 들어가고 2번 지점으로 공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으로 나오는 밖으로 한 일의 총량은 520kW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let과 입구와 출구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때 나가는 곳의 유동의 속도와 열 전달량을 킬로와트 단위로 표현해봐라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입구와 출구는 하나입니다. 1번 지점과 1번이 입구고 2번 지점이 출구입니다. 그리고 열이 들어오고 일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모르는 Q 다트는 모르죠. 그죠? Q 다트는 모르고 나가는 놈은 W 샤프트 웍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디니까 스테디고 최종적으로 이게 속도가 뭐 바뀌는 형태가 아니고 평균값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가는 곳 Q 다트에 M 다트 여기에는 토탈 엔탈피가 들어오겠죠. 그죠? 이거 마이너스 들어오는 곳에 M 다트 H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에 M 다트는 일정하니까 그죠? 같은 값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은 그냥 M 다트 하면 되고 나가는 곳은 H2가 될 테고 들어오는 곳은 H1이 될 텐입니다. 그죠? 하나하나 계산해 주면 되죠. M 다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로 VA입니다. 밀도 알 수 있습니까?
밀도는 ρ1은 P는 ρRT 이용하면 되죠. RT1분의 P1으로 구하면 될 겁니다. 그죠? ρ1, ρ2 다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속도는 30.5라고 주어져 있고 직경이 15cm라고 했으니까 면적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럼 m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H1은 뭡니까? 정의에 따라서 자, 엔탈피에 이미 총 네 가지 형태라고 했는데 엔탈피를 생각하면 그냥 엔탈피가 되죠. 한 번 더 써보면 CVT 플러스 로분의 P 압력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는 지금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4개 중에서 이 세 식을 쓸 수 있고 이건 조금 더 간단히 쓰자면 CPT가 되겠죠. 그죠? 엔탈피 더하기 운동 에너지 이게 총 엔탈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H1에서 CP는 주어져 있고 T1 주어져 있죠? V1 주어져 있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H2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Q 닷트 즉 드로 외부의 어떤 열은 WS 닷트 520kW죠. 더하기 M 닷트 H2 마이너스 H1으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50kW라고 얻어졌습니다. Q가 마이너스 150kW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Q가 양수가 나와야 외부에서 어떤 열이 들어갈 텐데 Q가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터보 머신에서 열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이런 터빈 같은데 밖에 만져보면 뜨겁습니다. 그 안에 기계 장치가 막 돌면서 그죠? 그만큼 열이 뜨거워지고 그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기계 장치 입장에서는 열이 생겼는데 컨트롤 볼륨을 기준으로 보면 열이 생겨서 그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50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터보 머신, 터빈 장치는 2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520kW만큼의 어떤 회전력, 저게 회전력인지 아니면 축을 움직이는 어떤 동력인지 모르지만 저만큼의 동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파워죠. 킬로와트니까, 그죠? 파워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급 최강 파워, 100마력,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파워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즉, 단위 시간당 520kJ의 에너지를 제가 계속 저 유체에서부터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압력도 P1도 1MPa이고 온도가 150도였습니다. 근데 나가는 곳은 P2 압력이 낮아졌고 온도도 낮아졌습니다. 즉 압력 에너지랑 열 에너지가 밖으로 일로 변환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기계 시스템의 내부가 뭔지는 몰라도 어떤 1번 상태, 입구의 조건이 주어지면 출구의 조건, 입구와 출구의 조건만으로 얘가 열을 얼만큼 발생시키고 일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컨트롤 볼륨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너지 이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